안녕하세요. 최신특허TV의 김준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치로셀 관련해가지고 비치로셀이 이제 1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와 있고 그거 관련해서 특허들도 나와서 그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요. 여기 눈썹 정리를 좀 해달라고 그랬다가 눈썹에 찐빠가 났어요. 일자로 딱 그어졌는데 이게 되게 열받네요. 좀 되는 데도 없고 좀 짠나는 일이 많은데 우리들의 계좌라도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추루셀은 원래 1차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2차 전지 사업에도 진출한다라는 이런 기사 나온 적이 있고요. 비추로셀이 캐나다 스타트업 메이크센스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여기에 기술을 토대로 실리콘 응급제와 뭐 CNT 도전제 등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이렇게 기사가 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하는 13개 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어, 차세대 리튬황 전지를 개발하는 그런 정부 과제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추로셀의 IR 자료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메이크센스에서 그 지분 인수해가지고 이 회사랑 같이 이제 특허를 개발한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추로셀과 메이크센스가 공동 명의로 특허 출원 진행 중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걸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튼간에 이거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제가 영상 많이 만들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리콘 응급제는 이제 팽창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CNT 도전제도 들어가고, 그래서 뭐 나노신소재 거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실리콘에다가 폴리머를 코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IPL이라고 하는 그 인텐스 펄스 라이트라고 하는 에너지를 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머에다가 에너지를 주면서 이게 에너지 폴리머가 이렇게 층을 이루게 되면서, 그래서 실리콘을 감싸면서 실리콘이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그 기술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응급제 중에 뭐 SiC라고 하면은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실리콘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형태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폴리머들이 이렇게 직물과 같은 형태로 실리콘을 감싸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제조할 것인지, 이러한 형태로 어떻게 제조할 것인지 관련된 특허를 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IPL을 적용했다고 하는 거가 인텐스드 펄스 라이트라고 하는 빛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여기 줬더니 이제 효과가 좋더라, 실리콘이 팽창을 잘 안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리튬 황전지와 관련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리튬 황전지의 음극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쓰이고 있는 음극에는 흑연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 리튬 황전지에 있는 음극은 리튬 메탈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리튬 메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근데 리튬 메탈 같은 경우에는 덴트라이트가 생겨가지고 쇼트지가 생겨서 폭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근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튬황 전지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뭐 27년도에 상용화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항공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걸 읽어보면은, 기존에는 흑연이 적용되는 거에 비해서 이제 리튬 메탈을 리튬 전지에 쓰다 보니까 에너지의 밀도가 10배 이상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밀도가 10배 이상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게도 가벼워지니까 항공기와 같이 무게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운송 수단에서는 리튬황 전지 같이 무게가 가볍고 에너지 밀도 높은 그런 전지가 사용되기 좋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공 분야에 우선적으로 고려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20년도에 LG화학에서 리튬황 전지 이렇게 실험에 뭐 성공한 적이 있다고 하죠. 근데 아직 상용화는 먼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덴트라이트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내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리튬황 전지가 지금 쓰이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보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개발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바로 그 양극에 쓰이는 소재가 이제 리튬황 전지 같은 경우는 황인데, 지금 요즘에 뭐 원자재 가격들 막 오른다고 난리죠. 그래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이 막
변동됨에 따라서 뭐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는데, 이게 양극 소재 황이 쓰이다 보니까 황의 가격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덴트라이트와 관련된 걸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면은 배치로셀을 개발하고 있는 음극 관련해 가지고는 이 덴트라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덴트라이트라고 하면은 음극에 이렇게 리튬이 이렇게 계속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배터리가 충반전되는 원리는 여기 리튬 이온이 이렇게 음극과 양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흑연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을 공간이 많으니까 덴트라이트 문제가 크지 않았는데, 리튬황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음극이 리튬 메탈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 리튬 메탈이 가서 이제 리튬 이온이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붙을 때 일정하게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덴트라이트와 같이 일정하게 붙지 않고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리막을 찢을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분리막을 찢게 되면은 쇼티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의 덴트라이트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 리튬형 전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어떠한 연구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탄소 나노튜브, 탄소를 사용함으로써 이 덴트라이트 형성을 좀 억제했다. 그러니까 리튬 메탈에다가 탄소층을 형성시켜 가지고 하니까 좀 이 덴트라이트를 좀 억제할 수 있더라는 내용의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관련해 가지고 바로 비추로셀과 매그센서가 이제 공동으로 특허낸 요거 등록이 이제 20년도 12월에 됐는데, 요거가 이제 그런 내용 담고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리튬 군속 전지용 에노드 전극이라고 하는 특허인데요. 이제 이 특허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리튬황 전지의 음극을 개발하는 그 국가 연구 개발 과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죠. 덴트라이트가 이제 치명적인 경우 뭐 분리막을 손상시켜 가지고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특허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특허에서는 바로 보호 코팅층이라고 하는 걸 형성시키는 걸 특징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코팅층에 탄소계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탄소 나노튜브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러한 특징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소재를 보호 코팅층으로 해가지고 리튬 메탈층을 위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 군수층 여기 있으면은 여기 위에다가 보호 코팅층을 이렇게 형성시키는데, 이 보호 코팅층에 탄소 첨가제도 넣고 그 다음에 고분자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리튬 군수층 위에다 이렇게 까는 거예요. 깐 다음에 아까 그 인텐스 펄스 라이트라고 하는 그 에너지 여기 위에 주면은 바로 이 고분자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122번 이 제2 고분자인데, 고분자 중 하나가 이제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 증발해 버리면 이렇게 좀 커졌죠. 그림이 이 커진 게 뭐냐면 바로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증발해 버리니까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바로 오픈셀 나노 다공성 고분자 매트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 고분자 매트리스, 그러니까 나노 다공성의 그 매트리스를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탄소 첨가제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 리튬 메탈 위에다가 이렇게 보호층 까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층 깔게 되면은 이 기존에는 덴트라이트가 생기는 게 리튬 이온이 여기 붙는 데만 계속 붙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생긴 거였는데, 이렇게 3차원 다공성 고분자 매트리스 이렇게 깔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튬이 보다 균일하게 전기 도금될 수 있다. 이게 균일하게 갖다 붙기 때문에 이렇게 덴트라이트가 생길 위험이 낮아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허에서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비추로셀에서 이제 22년도 10월에 등록시킨 건데, 이 특허의 청구항을 보면은 이제 고분자 바인더의 에너지를 인가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활물질이라고 하면 실리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실리콘에다가 고분자 바인더를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싼 다음에 거기다가 IPL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딱 가하니까 그 에너지 인가로 인해서 외측과 내측에 셀 형태로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셀 형태로 형성되는 것으로 인해서 실리콘이 이제 팽창을 억제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그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거를 저기 실리콘에다가 이제 첨가제를 막 넣어가지고 실리콘의 팽창을 억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나노신소재 영상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지금 이 특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폴리머로 넣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셀을 형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실리콘 활물질에다가 이렇게 그 고분자들을 둘러싸는 그러한 방식과 그다음에 고분자 둘러싼 다음에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 이러한 구체적인 공정 같은 것들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저기 IPL을 딱 쏘니까 어떤 고분자가 증발되면서 빈 공간이 생겨서 뭐 나노 다공성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음극 소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폴리머로 이렇게 쐈잖아요. 싼 다음에 여기 에너지를 가하니까 바로 125번 나노기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나노기공과 그다음에 여기 121번 탄화된 고분자가 외측셀을 형성하고 안쪽에 내측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리콘의 팽창을 억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실리콘의 그 팽창이 억제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사이클에서의 용량 감소가 기존에 비해 30% 정도 감소했다. 기존에는 용량 감소가 좀 심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만듦으로써 용량 감소를 30% 정도 억제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츠로셀에서 지금 뭐 연구하고 있는 리튬 황전지의 음극 관련된 이야기와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2차 전지 소재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특허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뭐 아직 상용화가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특허로서만 좀 봤지만 이 부분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은 27년도 정도에 뭐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리튬 전지 상용한다고 하니까 그때 좀 수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튼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